2021년 시험 대비 승마지도사 마술학 핵심 정리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마술입니다. 부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부조는 기수가 마필의 움직임을 요구하기 위해 취하는 동작인데요. 그래서 주 부조는 체중, 다리, 손, 그래서 기좌, 다리, 주먹이 되겠습니다. 부 부조는 음성, 책직, 박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막 섞어서 내놓고 이 중에 그 성격이 다른 부조는 뭐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하고 이 중에 뭐 주부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부조 조작을 할 때 주의할 점 1. 순간적인 동작으로 한다. 2. 필요하면 되풀이한다. 3. 언제나 일관된 동작이어야 한다. 4. 명확한 부조를 익히기 위해 몸을 조용히 유지하며 불필요한 움직임을 하지 않는다. 5. 상반되는 부조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리 부조입니다. 다리는 말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뒷몸을 직접 지배를 하는데요. 그래서 말이 한 번의 다리 반응에 앞으로 나아가면 사용을 중지하고 그 뒤에는 가벼운 접촉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리 부조의 목적은 속도의 증가, 상위보법으로의 이행, 말 뒷몸의 저항에 대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리의 조작은 서서히 강하게 하는데 자유롭게 조작되도록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되고요.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고 근데 조작은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데 계속적으로 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냥 저 말 한 몇 년 타보니까 이 뭔 얘기인지 이제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던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찍 사용. 말이 나쁜 짓을 하였을 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치기 위해서 야단을 치는 징계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때리는 채찍은 어깨, 복대 바로 뒤, 갈비 부분 등에 사용한다. 3. 말이 최초의 채찍에 반응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보이는 채찍을 사용한다. 말이 채찍이 위축되면 채찍 사용을 중지하고 바른 기자와 주먹으로 한다. 채찍질 하기 전에 놀라지 않도록 미리 때린 흉내를 내면서 예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찍의 사용 목적, 징계. 말이 나쁜 짓을 하였을 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치기 위하여 야단을 친다. 훈육 및 조교, 부부조로서 사용한다. 지시, 말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할 때 사용한다. 격려, 말이 지쳐있을 때 더 분발하라고 용기를 주고 기운을 내게 한다. 기본 마술의 부조에 관한 또 내용입니다. 손부조의 목적에 관한 내용인데요. 손부조의 목적은 정지한다, 속도를 늦춘다, 낮은 쪽 보행으로 이행한다, 방향전환 또는 선회한다, 균형의 전환을 한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속도의 증가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건 다리 부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손부조의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다 틀린 거여서 이게 답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말에게 접근하기 요거인데요. 이것도 은근히 나오죠. 그래서 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로 오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의 뒤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말의 뒤로 접근하면 말이 갑자기 놀랄 수도 있고 또 뒷발질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그렇죠. 뛰어가도 안 되고 막대기 미크와 유사한 걸 들고 접근하면은 싫어하죠. 예. 그래서 말에게 접근할 때는 아무리 얌전한 말이라도 말은 몹시 겁이 많고 사물에 놀라기 쉬운 동물이라는 염두해주고 방심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말에게 어쨌든 요 문제의 핵심은 말이 안 놀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말과 사람 내가 말이라고 생각했을 때 안 놀래는 거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계심을 풀고 암시시키기 위해 말의 얼굴을 보면서 오라 이런 말을 진정시킬 수 있는 음성 부조를 사용하면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막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되는데 얼굴을 보면서 하는 건 돼요. 이거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말이 겁먹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접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산의 업무 중에 급수량은 1일 25에 30리터 그래서 자동 급수 시설이나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급식 30분 전에 해야 되고요. 급식량은 말 체중의 2에서 2.5%를 기준으로 하고요. 3, 4끼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어쨌든 자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용도별 마사 장비로 급수나 급식 시에는 물통, 밥통, 정량도구, 사료 운반 용구, 마방 청소할 때는 포크, 삽, 갈고리, 삼태기, 낫, 갈퀴, 리어카, 마체 손질은 털솔, 글갱이, 타월, 스펀지, 따물치, 발굽 손질은 청솔, 붓, 발굽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발굽기름에 관한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발굽기름은 투명하거나 검은색인데 사용 목적으로는 감염 예방, 습도 조절 등으로 깨끗한 상태의 발굽에 기름을 발라서 발굽을 보호하고 외관을 좋아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 관리에 아침, 오전, 오후, 야간 업무가 있는데요. 조조 업무로는 그 마필 2, 3인무 확인, 준비 운동, 조교 훈련, 말의 손질, 마방 청소, 급수 및 급식, 물통 및 밥통 세척, 마장구 손질, 발굽 손질 등이 있고요. 오전 업무는 앞병마 교정 교조, 신마 손치 조교, 장제, 정타, 말의 재손질 등이 있고요. 오후 업무는 정지운동, 환마진료, 사양 장비 및 마장구 정비, 마분 제거 및 깔집 보충, 마사 물질 작성, 마사 지역 정리정돈, 야간 업무, 체익 상태 확인, 급수, 마방 안의 깔집 펴기, 마필 이상 유무 확인, 산통 발생 시 진료 의뢰, 동절기에는 마이 고쳐 있기 등이 되겠습니다. 바쁘겠네요. 발 손질하기, 글갱이 사용법입니다. 글갱이질은 자체 유분을 올라오게 해서 털에 윤기를 주고 살이 많은 고무에 모근을 마사지할 정도의 압력을 주며 원형을 그립니다. 그 고무나 금속 플라스틱 제대로 만들어졌으며 오물이나 빠진 털 제거에 쓰고요. 금속 글갱이는 얼굴, 다리, 옆구리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얼굴이나 다리에는 고무 글갱이를 사용해야겠습니다. 깔집입니다. 그 흡수성이 있는 깔집, 요거는 말 보건관리인가? 거기도 나오죠. 흡수성 있는 깔집은 피트모스, 나무 껍질, 톱밥, 대패밥, 종이, 토탄 등이 있는데 흡수성이 있는 애들은 배설물과 섞이면 열과 암모니아 발생하게 돼서 발굽에 좀 안 좋아하게 돼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고요. 배수성 있는 깔집은 밀집, 연맥집, 대패집, 볏집, 집으로 끝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배수성 있는 깔집은 그 자연 상태에 그런 애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기생충이 날이나 먼지 등이 와서 말이 먹으면 기생충에 감염되거나 호흡기전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도 어쨌든 이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대패밥은 그 마방을 치우기가 쉽고요. 호흡기라는 말이 깔집으로 좋은데 썩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폐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대패밥의 시험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 글갱입니다. 금속 글갱이는 말한테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몸통용 소를 청소하는 데만 써야 되고요.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털이 끼어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글갱이는 플라스틱과 고무로 된 말 글갱이는 특히 초지에 방목되었던 말에 들러붙은 진흙 등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얇은 채무나 예민한 피부를 가진 말에게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말에게 직접 사용해야 됩니다. 금속은 안 되고 그냥 글갱이는 돼요. 이거 말 턱 깎는 건데요. 이것도 시험 나오죠.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담요형입니다. 그래서 머리, 목, 어깨, 복부 그리고 꼬리 바로 아래에 털을 깎습니다. 담요를 덮은 것 같죠. 그래서 장기간의 느린 조교 시 말의 후구 근육이 추위에 떨지 않고도 땀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그 조교 중에 마이를 덮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 중을 제외하고는 마이를 입혀야 되고요. 트레이스형은 그 봇줄, 그 뜻이 그 마차에 있는 그 마차랑 연결되는 그 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 다리 윗부분, 가슴, 목 아래쪽 여기만 딱 깎고요. 그래서 마차 경주에서 보초에 지나간 자리 거기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땀이 축적되는 부위만 깎아서 그 최대한 안 깎는 거고 땀이 축적되는 부분만 깎아서 어떻게 보면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거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조금만 깎고 싶다면 복부랑 목 밑에만 깎아도 되고요. 그리고 혹한의 날씨가 아니면 그 거의 털을 안 깎거나 상관없잖아요. 마루 벗겨서 실에 놓아둘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헌터형입니다. 헌터형. 헌터형은 다 깎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깎고 그 다리하고 그 안장자리 거기만 안 깎는 건데 왜냐면 이제 안장자리는 계속 마찰이 있으니까 사람이 타면 그래서 화상을 예방하는 목적이고요.
다리 턱도 이제 진흙과 트위로부터 보호를 해주기 위해 거기는 놔둡니다. 그래서 그 조교실을 제외하고는 항상 마이를 입혀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와 목을 오리론 등의 마이로 덮지 않았을 경우 잠깐 동안 제외하고 말을 바깥에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승마 강습 중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말의 수준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강습에 들어가지만 기승자에게는 적당한 긴장감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주의하는 경우에는 호통을 치면 안 되죠. 그런 게 호통을 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절도 있는 어조로 지시하고 기승자에게는 예하고 대답하도록 시킬 것이며 지시할 때마다 몸이 민첩하게 움직이도록 교육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승자의 복장은 스포츠를 하기 쉽고 안전성이 높은 것이어야 되고요. 그 헬멧은 머리 부분이 보호가 가장 중요하고요. 영국에서는 3점식 보호만 허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부츠는 종아리만 감싸는 승마구두나 가죽장화가 적합하고요. 어린아이나 발이 작은 여성은 스니커즈를 신으면 안 됩니다. 굽이 낮은 걸 신으면 등자에 발이 쉽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낙마했을 때 발목이 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굽이 낮은 신발은 신으면 안 되고요. 특히 여성의 경우 머리핀 착용은 금지가 됐습니다. 머리핀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줄 같은 데 껴가지고 막 하면 또 머리에 끼고 막 이러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머리핀 착용 금지하겠습니다. 기승준비입니다. 말 잡을 때는 말 목의 왼쪽에 서서 오른쪽으로 굴레에서 10에서 15cm 떨어진 지점에 고삐를 잡고 왼손은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에서 땅에 끌리지 않게 말 고삐의 끝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발굽 손질하기인데요. 배설물이나 진흙을 제거하기 위해 제차의 양옆을 뒤꿈치부터 발가락 방향으로 당기듯이 팝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기 전에 발굽에 솔질해서 진흙을 제거하고요. 솔질로도 이물질 제거 힘들 경우에는 물로 씻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굽을 물로 씻는 경우에는 발굽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건조된 상태에서 기름을 제구 부분에서 제관까지 발굽 전체에 균일한 두께로 발라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진흙이나 얼음, 집 등의 이물질이 발에 들러붙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주마에서 승용마로 전용 시 주의사항 것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두 마리 병합 조교할 때 경쟁적으로 뛰쳐나가는 습성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수말의 경우는 거세마로 만들어 제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의 종류는 도러브렛, 앵글로 아랍 등 경주마 종류다. 승마계에서 사용되는 승용마의 일부는 경주마를 전용해 다시 조련한 것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시험에서는 경종마 종류다를 중종마 종류다로 교묘하게 바꿔서 시험 냈었죠. 말 목욕시키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물 막 뿌리죠. 요새 같은 때. 그래서 뿌릴 때는 심장에서 먼 쪽부터 뿌린다는 마음으로 뒷다리, 앞다리, 엉덩이, 허구리, 등, 옆구리, 앞가슴, 어깨, 목, 머리 순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021년 시험 대비 승마지도사 마술의 핵심 정리 4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